타기자예요.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다가 윤 대통령의 계몽령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인이에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제 나이 또래는 정말 좌파들이 많아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극렬히 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나는 꼼수다를 보면서 나는 왜 집이 없고 가난한지를 욕할 상대를 찾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지 누가 당선이 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일종의 자랑인 세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직장 내 상사의 정치 성향이 우파면 우파인 척, 좌파면 좌파인 척하는 박쥐근성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제 입장으로서는 현명하다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던진 상남자, 핀치에 몰렸을 때 시퍼런 칼날을 든 적들에게 들어와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 를 외치는 이 남자의 마성에 푹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태우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덩치는 몇 배는 큰 상대편은 권력으로 무섭게 윤 대통령의 손과 발을 자르고 있고, 같은 편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덩치 큰 상대편에 붙어버려서 정말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상상만 해도 그가 얼마나 외롭고 세상에 회의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에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듣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두 번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그로 인해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진행하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푹 빠져서 주말도 없이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옆을 볼 시간을 그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만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무려 29회가 진행되고, 그 중에 13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를 탄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버리고 천천히 식물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승부욕이 있고 끈질긴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승패가 난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힘자랑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을까요? 탄핵 초반에 10%대였어요. 그런 지지율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타계자 역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가 급해서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할까?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요.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처는 사실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장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게 그들의 주요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 탄핵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정지되었다고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타기자는 사실 정치나 법률에 대해서 무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전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내용증명이 자동으로 오거든요.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저는 참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저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 것을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나서지 않았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법이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든 법인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당장 감옥에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자연인도 아니에요. 대통령인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민주당 대표가 빨리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민주당의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법을 어기면서 행사하는 탄핵 남발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반에서 투표로 반장이 된 아이를 낙선한 반장 후보였던 일진이 자기 힘세다고 괴롭히는 거,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힘 있다고 나를 따르라고. 그걸 보는 같은 반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울타리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 투표권과 선택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는 점을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눈을 아무리 막아도 그걸 모를까요? 힘이 세니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잡아넣는 걸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뻔히 다 들여다보고 엄청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나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표현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급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권을 빼앗지 못하면 자기들이 괴멸당한다는 것을요. 윤 대통령은 빚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위를 봐줘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다 탄핵당했고 그걸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그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의 끈앞풀이 아닐까 의심하고 정치 경력이 짧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국민들도 깨어날게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깨어날게요.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당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예요.